그러면 요 식을 이제 요 계산을 하면 다시 P 있고 100 그대로죠. 여기 4 곱하기 2분의 1은 2잖아요. 2QM 요렇게. 금세 나와버렸네요. 답은 몇 번? 네, 안녕하십니까. 혈파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막힌 혈이 있다면 그 혈을 찾아 뚫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 최근에 그 제가 좀 마음을 먹은 게 지난번에 다른 영상에서는 비례 임대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앞으로 이 계산 문제, 그러니까 부동산학개론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그 기출 문제가 패턴화되어 있거든요. 패턴은 정해져 있고 약간의 그 수치 변화라든지 난이도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고려 때문에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패턴이 예컨대 100개라면 그중에 어떤 걸 그 고난이도로 해서 선택할지, 또 어떤 건 굉장히 그 난이도가 낮은 수준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러나 패턴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각 패턴이 있고 그 패턴마다 출제되는 난이도 수준이 있어서 그 모든 가능성에 좀 익숙해지면 그 계산 문제에 어렵지 않다. 의외로 다른 계산 문제가 아닌 이론 문제, 단순 지문 문제 있죠. 이런 문제보다도 오히려 확실하게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 문제를 모두 맞추겠다. 뭐 아니면 도식으로 도전해 보겠다. 아니면 그냥 포기하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패턴 중에 그 시간도 작게 들면서 어차피 같은 배점이 돼 있으니까 시간은 적게 그러나 빠르게, 그러니까 빠르게 정확하게 이런 또 자기만의 그 조금 더 그 익숙해진 패턴들이 있거든요. 또 익숙하기에 유리한 그런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선택해서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고요. 저는 그 여튼 여러분의 그 스타일들이 다르고 학습의 그 어떤 적응 패턴들이 달라서 천차만별 다양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도 그래도 확률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하면 쉽게 적응이 되고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시험 당일날도 흔들림 없이 득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선별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 안내하고 설명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제가 안내하는 방법은 시간적으로 최단이면서 정밀도, 정확도는 최고로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두려워 마시고 그렇게 접근을 해 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늘 인제 그 잔소리 같지만 필요하면 꼭 하는 게 전데요. 오늘 그 문제 풀이 전에 다시 한번 잔소리 아닌 잔소리 할 수밖에 없네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거꾸로 보지 않던 걸 보게 되면 그거 위험합니다. 평소에 공부할 때, 학습할 때 볼 걸 다 봐둬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너무 스쳐 지나가듯 학습을 하면 시험 볼 때 보이지도 않던 게 의외로 또 보이기 시작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시험이기 때문에 이건 특별한 의미를 갖나? 특별한 의미를 가질 리가 없어요. 그 평소에 공부할 때 넘겨버렸기 때문에 낯설게 보이는 것이고 색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시험 볼 때 평소에 공부할 때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이것저것 볼 거 다 두루두루 봐둬야 다 익숙해서 시험 볼 때 쓸데없이 낯설은 걸로 이상한 걸로 보이지 않다는 거 꼭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들인 시간의 반비례가 됩니다. 시험에서 드는 시간은. 이 굉장히 큰 아이러니인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시험 볼 때 빨리 풀어야 되니까 평소 공부할 때도 그냥 빨리 푸는 연습만 강박에 걸려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평소는 꾸역꾸역 그 볼 거 다 봐가면서 습득을 해야 시험에서 시간이 그만큼 반비례적으로 짧아진다. 요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고요.
이거 놓치면 의외로 학습의 보람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특히 시험 결과로서 보람을 느끼기가 어려우니까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거의 뭐 빈출합니다. 빈출 중에 빈출인데 문제 자체를 그러니까 그 계산 문제로서뿐만 아니라 이 시장의 수요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전제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좀 한번 다루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여러분 지금 기출인데요. 이 기출은 이제 19회입니다. 19회에 출제했던 건데 매우 전형적인 거죠. 앞으로 우선 급한 대로 매우 전형적이면서 대표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일단 급한 대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응용 또 변형 이런 것들은 또 여러분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이 기본적인 요런 것들을 좀 익숙해 함에 비례해서 조금씩 살붙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근데 욕심 많이 부릴 필요 없습니다. 10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로 나온다면 그중에 5문제 정도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하시고 5개 정도는 내가 건지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계산 문제 아닌 문제 중에 이해를 제대로 해 놓지 않으면 또는 풀이 방법을 습득해 놓지 않으면 계산 문제 이상으로 시간이 걸리거나 결국은 답을 못 찾거나 하는 문제가 의외로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해진 패턴에서 조금씩의 응용을 통해서 변형을 통해서 출제되는 계산 문제 중에 최소한 몇 개는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게 한 문제가 결국 2.5 배점 아닙니까? 이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지거나 붙거나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산 문제 너무 성급하게 포기하지 마시고 좀 노력을 하셔야 된다. 자, 이 기출문제 19회에 나왔던 문제고 이게 이제 시장 수요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 수요 함수라고 하는 이 시장 수요 함수와 비교되는, 대비되는 게 요 개별 수요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별, 그러니까 수요자 개별에 해당하는 수요 함수가 있고 이 수요자 여럿이 모이면 그게 이제 하나의 시장을 이루고 그 시장 단위에서의 수요를 나타내는 함수, 그게 시장 수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 함수가 이제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식에서 이 함수 식에서 P가 가격이고요. 그리고 QD 양, 그리고 D니까 수요 이렇게 돼서 사실은 뭐 demand, quality, 뭐 price 뭐 이런 것들이 원어이고 그것의 압축, 부호 비슷한 것들인데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죠. 늘 나오는 가격으로 나오는 건 P고요. 수요량, 또 공급량 할 때는 supply 해가지고 S를 쓰죠. 여튼 여기는 수요량이라서 demand의 D를 쓰고 있네요.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함수를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의 수요자가 2배로 된다면 2배로 된다면 자, 수요자가 2배로 수요자 수가 2배로 된다. 그럴 때 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 이게 시장 수요 함수고 기존입니다. 그런데 수요자가 2배로 는다. 그러면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런 다음에 꼭 문제에서는 단서가 붙는데 이 단서는요 되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딴 생각하지 말고 주어진 문제에만 집중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등학교 때까지 보는 수학 문제에서 단서가 정답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게 아니라 사실 부동산학 개론에서의 이 단서는 딴 생각하지 말고 딱 문제에서 주어진 것만 생각해 이런 것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요거 좀 단서를 걸어놔야 단정한 문제가 된다. 이런 뜻에 가까우니까 그 특별히 새롭게 보이는 게 없으면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보자 이거예요. 시험 보기 전에. 예, 그래야 시험 볼 때 낯설음으로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새로운 시장 수요. 새로운 시장 수요는 이렇게 나타내자는 거고요. 그리고 표기 문제죠. 다른 조건은 여기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 요거 바로 다른 생각하지 마라. 다른 조건 일정하고 하니까 엉뚱한 변수 갖다가 들이대지 마라 이겁니다. 그냥 여기서 수요자가 2배로 늘었다 하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수요자의 소득이 늘었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발 오지랖 넓게 생각을 넓히지 마라. 그냥 딱 수요자 수만 2배로 증가했다. 2배로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은 민간재이며 공공재 아니라는 겁니다. 공공재는 뭔가 특별한 성격을 갖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장 수요를 가늠할 수는 없다. 따질 수 없다. 매우 표준적이고 전형적인 민간재로 하겠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수요자들도 원래의 수요자들과 동일한 개별함수. 뭐 새롭다고 해서 이 수요자들이 뭐 부유층에 특별히 더 달라붙는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딱 그 원래 수요자하고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스타일에 똑같은 수준에 똑같은 형편의 수요자들이 달라붙는다. 그러니까 오로지 무슨 뜻입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똑같은 수요자가 2배로 뛰었다고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딱 거기 그러니까 단서가 길지만 다른 뜻이 아니라는 거죠. 길고 복잡한 현란한 단서가 하는 말은 뭐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단정하게 그렇게 계산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볼 때는 쓱 보고 별말 없지 여전히 별말 없지 딱 집중하자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놓고 자 이게 지금 문제를 이제 풀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시장 수요 함수가 있고 시장 수요 함수라는 건 개별 그 수요자들이 모여 있는 모듬이잖아요. 이 수가 2배로 늘었대요. 2배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요겁니다. 자 여기 QD가 있었어요. 요게 원래 이 시장 수요 함수, 원래 시장 수요 함수. 그런데 요게 2배로 뛰었다는 거예요. 이 수가. 요 수가 2배로. 네. 잘 안 보일 수가 있겠네요. 자, 보이십니까? 요 QD가 요 2배로 뛴 시장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2배로 뛴 시장을 뭘로 나타낸다? QM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것에 해당하는 게 뭘로 바뀌어요? QM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요런 건 알 수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요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라는 거고 지금 QM으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QM으로. 그러니까 지금 EQD가 QM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 QM으로만 나타내려면 QD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QD로 변형을 시켜보는 거예요. 식을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QM 이렇게 돼요. 지금 설명은 길어지지만 이해하고 나면 간단해지고 심플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간 짧아지고 정확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요 지금 설명을 위해서 드는 시간에 너무 쫓기거나 강박을 느끼지 마십시오. 자, 요래 가지고 이게 지금 QD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관계가 QD와
QM의 관계가. 그러면 원래 있던 곳으로 가서 이 QD 자리에다가 QD 자리에 요걸 QD는 요거니까 2분의 1 QM이니까 대입을 한다고 하죠. 그 자리에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P는 price죠. 가격은 100 마이너스 4 QD인데 QD가 지금 뭐라고요? 2분의 1 QM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요 식을 이제 계산을 하면 다시 P 있고 100 그대로죠? 여기 4 곱하기 2분의 1은 2잖아요. 2QM 요렇게. 금세 나와버렸네요. 답은 몇 번? 2번.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 여러분 한번 여기저기 찾아보세요. 기출문제니까 이거 여기저기 설명한 것들이 있겠죠. 분명히 이게 더 심플하고 정확할 겁니다. 시간 짧고.